자, 북한 개성 지역에서 발굴된 택견과 송덕기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서 사람 이름 뒤에 존칭 생략합니다. 송덕기 택견을 교차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물이나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A와 B 최소한 두 가지를 교차해서 비교해서 우리가 이제 결과를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전 대한검도회 부회장 지내신 이제 김재일 제가 뭐 존칭 생략한다고 했는데 김재일 선생님 같은 경우에 생전에 저한테도 그렇고 주변에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난지도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뒤에 난지도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뭐 파보니까 라면 봉지가 막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 100년 뒤의 사람들이 그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라면이 주식이었구나, 그러니까 주로 먹던 음식이었구나,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반드시 교차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거 이제 남한이지, 남한 측에서 이제 뭐 택견이라 하는 것은 교차 검증 자체가 불가능했었어. 송덕기라는 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조사를 할 때 뭐 문화재관리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외의 몇몇 분들이 조사를 할 때 그냥 뭐 택견하고 구경했다 뭐 이런 사람들은 한 두어 있었어. 그리고 또 뭡니까, 조사 보고서에도 그게 적시가 돼 있잖아. 중풍에 걸려서 누워 있는 이제 사람 이름도 거기 조사 보고서에 올려뒀거든. 그래서 거기 조사 보고서에도 어떤 전모를, 실체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지금 택견이라 하는 거는 지금 수십 년 동안 지금 택견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지도 못했지. 근데 83년도에 이게 문화재 지정되고 그 뒤부터 이게 뭐 방송을 타면서 사람들이 뭐 택견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다, 저게 택견이라 하니까 저게 택견이구나, 이래 된 거야. 그런데 그 송덕기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교차해가지고 검증 자체가 불가능해. 왜?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 정언하고 말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동작하는 것도 저게 맞는지, 예전에 저게 그러면 어떤 일반적인 것이었는지 그 자체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그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전통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거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어떤 전통 문화에 대한 어떤 애정이나 이런 게 있지.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무비판적으로 그걸 수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수박을 하는데 수박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수박을 춤으로 한 수박춤, 그리고 함경도에서 했던 그 속새, 그것도 발굴했고 재발굴했고, 그 다음에 함경도 지역에서 했던 건무입니다. 민간 건무인데 그것도 자료를 중국 조선족 측에서 제가 그거를 입수해가지고 논문 쓰고 교보문고에서 단행본 출판도 했어요. 그리고 경상북도 군위군에 있는 박씨, 그거는 전 경상북도 문화주위원 지내셨던 성병 교수님 생전에 수차 통화하고 그 다음에 그 현지까지 내가 직접 갔거든.
그래서 군위 향토사 연구소 김한수 소장님하고 현장 답사도 하고 내가 그걸 군위군청에 이거는 우리 전통 문화로서 이건 되살려야 된다. 그런데 내가 역량이 부족하지.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지금 가지 못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전통 문화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얘기 하려 했노?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 교차 검증을 할 수가 없었는데 다행히 북한 민속학자 개정희 교수가 1965년 4월에 북한 측 고고 민속에 이게 그 현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 그 논문을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걸 제가 20여 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게 있다는 걸 안 거는 한 2004년 경이었던 것 같아. 제가 개인적으로 태릉 선수촌, 지금 태릉 선수촌 진천에 있잖아. 근데 그때는 거기 서울 공릉동에 있었거든. 제가 거기서 이게 의무 트레이너, 그러니까 피지컬 트레이너로 거기 태릉 선수촌에 있었어요. 그래 거기서 나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내가 그거를 알게 돼서 더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그게 북한 개성 지역에서 택견이 있었다. 그리고 그 자료가 있다. 그걸 내가 알고 있었는데 내가 그때는 그거 연구하고 막 그럴 겨를도 없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벌써 한 20년이 됐네. 자, 그런데 이 송덕기 택견은 비교해가지고 교차 검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안 됐었어.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북한 민속학자 개정희 교수가 발굴한 그 북한 개성 지역에서 했던 제가 알기에 개성 서문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성 서문동에서 발굴한 그 택견이 그냥 누가 택견했다 옛날에 그냥 하는 거 봤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어떤 기본적인 택견하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그 외에 그 다음에 이게 경기 규칙까지 그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적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은 송덕기 택견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해를 교차해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이제 과업이지 나한테는 이제 학술적인 과업인데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날파람이 있는데 그거는 뒤에 내가 영상을 찍고 논문 발표하고 할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자 이거야. 궁금하잖아. 여러분은 누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면은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까? 그건 아니지. 내가 직접 판단을 하는 게 해야 되는 거지. 어디 시장 가가 물건 하나 살 때도 이거하고 저거하고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그지? 자,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자.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여기 북한 택견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송덕기 택견이 있어. 그런데 북한 택견은 개정희 교수가 이걸 발굴해가지고 북한 고고민속 거기에 발표를 한 게 1965년입니다. 송덕기 택견은 예용해 선생이 문화재관리국에 이거 제출한 게 1973년이에요. 북한 측 택견이 송덕기 그러니까 조사 보고서보다 더 시기적으로 빠르다. 이게 앞선다는 거예요. 이게 1965년이고 그 뒤에 그러니까 1973년이니까 8년 뒤에 송덕기 택견이 좀 문화재관리국에 이렇게 이런 게 있다 해가지고 이제 보고가 됐어.
자, 우선은 이 북한 택견 측 이 자료가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자료는 시기적으로 빠른 게 더 신뢰가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내가 송두기 택견 자료가 신뢰가 없다 얘기하는 건 아니요. 근데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볼 때 우선 앞선 것부터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다. 학술적으로. 자, 그다음 기본적인 기술에 대해 가지고 북한 택견은 기본적인 것을 발로 상대방의 하반신, 주로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린다. 그 다음에 발로 상대방을 좌우로,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차서 넘어뜨린다. 이걸 적인 어떤 택견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계정희 교수가 적시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뛰어오르며, 그러니까 그 다음 어떤 단계가 되겠지. 처음에 뭡니까, 상대방하고 두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그지? 그러니까 마주해 가지고 상대방 이제 하반신, 주로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린다. 또는 발로, 그러니까 오른쪽 저 발이나 왼쪽 발밖에 없잖아. 사람이 저 다리가 두 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상대방을 좌우로 차서 넘어뜨린다. 그게 기본적이고, 그 다음 단계에 뛰어오르며, 자, 공간적으로 조금 확대가 되잖아. 그지? 뛰어오르며, 이때도 발이야. 발로 상대방 반신은 우리가 이제 상체가 있으면은 이제 그 옆쪽 측면을 이해하면 됩니다. 반신을 여러 모는 여러 각도란 얘긴데, 여러 각도로 차서 넘어뜨린다. 처음에 이제 상대방 하반신을 이제 발로 이제 다리를 걸어가지고 넘어뜨리거나 좌우로 차서 넘어뜨린다. 그 다음에 이제 지면에 발을 붙인 상태지. 최소한 한쪽 다리는. 그 다음 단계로는 뛰어오르면서 이 공간적으로 확대가 되지. 그 다음에 발로 상대방의 어떤 측면을 여러 각도로 이쪽에 찰 수도 있고 앞에서 찰 수도 있고 여러 각도로 찬다. 차서 넘어뜨린다. 그리고 잘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어깨축지나 목덜미를 찰 수도 있다. 이래 돼 있어. 그 다음에 공격 수단으로는 이렇게 내가 좀 세분화했는데, 이게 연구물을 등재하기 위해서 외발 또는 두 발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택견에서는 공격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거를 내가 한쪽 발이나 이제 두 발을 동시에 쓰는 경우, 그래 1번, 2번으로 이게 공격 수단이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 부위, 내가 공격을 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부위는 순전히 발입니다. 발로 상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 부위는 하반신, 아까 얘기했듯이 주로 다리를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우리가 요즘 킥복싱 하듯이 허벅지를 까는 게 아니고, 주로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린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상대방 하반신을 이제 그리고 우리가 씨름에서 안다리 그리 밭다리 걸든지 이제 그런 식인 거지. 하반신 주로 다리를 건다든지 대개 몸통을 발로 차는 것이 북한 택견의 이제 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술 명칭이 붙는데, 원안각은 두 발을 동시에 서서 발로 차는 것을 원안각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모두거리가 있고 외발거리가 있고 외입 붙임이 있는데, 모두거리는 우리가 글자로 이해할 때 뒤에 거리가 나오잖아. 그 다음에 외발거리도 거리가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외발거리는 상대를 아까 얘기했듯이 안다리 걸 때 한쪽 다리로 상대 다리를 걸잖아. 그것처럼 외발로 걸어서 넘어뜨리는 거. 그 다음에 모두거리는 그러니까 한쪽 다리로 상대 양쪽 다리를 동시에 딱 한 번에 탁 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외입 붙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확하게 발로 상대를 차는 기술인지 또는 이게 거리 기술에 들어가는지 지금으로서는 조금 불명확해. 그 다음 경기 규칙이 있잖아. 경기 규칙에는 상대방의 공격을 막거나 또는 내가 공격하기 위해서 손을 쓸 수는 있는데 막아서 밀어뜨릴 뿐이다. 절대로 손으로 잡거나 손으로 쳐서는 안 된다. 이게 경기 규칙. 이게 경기 규칙입니다. 자, 그리고 머리하고 몸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인체를 이렇게 구분해서 볼 때 아까 북한 측 택견에서 택견을 하면서 사용하는 부위는 주로 다리, 발이잖아. 그거로 상대를 다리를 걸거나 발로 차는 거. 그게 주 이제 공격 수단인데 그 외에 그러면은 공격 수단이 또 있었느냐? 손으로 잡거나 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 했으니까 이 손은 공격 수단에서 배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북한 택견 측에서는. 그 다음에 머리하고 몸인데 머리로 받거나 몸으로 떠밀어서는 안 된다. 순전히 발로 차서 넘어뜨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북한 측 택견 1965년도에 그게 발표된 거, 조사되고 발표된 것은 택견의 방법에 있어서 공격 수단이 손으로 잡거나 쳐서도 안 되고 그냥 손은 배제가 되는 거예요. 공격 수단이 될 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 이마로 들이받거나 박치기를 한다거나 몸으로 떠밀어서는 안 된다. 이것도 공격 수단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순전히 다리로 발로 하는 거예요. 발차기 하고 막 다리로 걸고 이 손은 이제 상대방 공격 발로 차는 거를 막는 데는 이게 사용이 되었다. 자, 거기까지 이제 이해하고 철저한 규칙이 있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경기 규칙 있잖아. 손으로 잡거나 쳐서는 안 되고 머리로 받거나 몸으로 떠밀어서는 안 된다. 순전히 발로 차서 넘어뜨려야 된다. 이게 철저한 규칙이라고 개정희 교수가 얘기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저렇게 할 수도 이게 아니요. 철저한 규칙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 그 규칙을 따르지 않게 되면 이 종목 자체는 특정한 형태를 인정할 수가 없어. 왜? 택견이다 라고 우리가 그 형태를 이해하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규칙이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막 머리로 들이받기도 하고 막 주먹질도 하고 그렇잖아. 상대방은 뭐 붙잡아 가지고 뭐 어떻게 막 벽에다 막 쳐박기도 하고 그거는 특정한 이게 종목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특정한 종목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경기 규칙으로서 어떤 특정한 형태가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이게 그 종목의 어떤 기본을 이루는 것에서 이게 고유한 형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거를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규칙이 있었다. 이 철저한 규칙이 만약에 없었다. 아까 얘기했던 손으로 잡고 치고 머리로 받고 지 마음대로 한다. 그거는 택견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규칙이 있기 때문에 택견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철저한 규칙이 있는데 위아래 경위도 모르고 함부로 덤벼드는 것을 수접이 택견이라고 하는 속담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아까 얘기했듯이 북한 측에서 그 택견을 할 때 그 규칙에 따라 가지고 A와 B 갑을이 이렇게 이제 하게 되잖아. 그런데 그 규칙을 따르지 않고 손으로 치거나 뭐 어쩌고 이렇게 했을 때는 위아래 경위도 모르고 함부로 이게 덤벼든다 이거 수접이 택견 뭐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 수제비 택견을 찾아보면 국어대사전에 수제비 택견 이 명사고 그 다음에 동사형으로 수제비 택견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내가 한 번 더 짚어볼 거고, 자 그다음 송덕기 택견을 한번 보자 이거지. 송덕기 택견은 북한 택견보다 8년 뒤에 우리가 이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973년도니까. 자, 이 송덕기 이제 택견 조사는 저 예용해라는 분이 이거 했습니다. 자, 11가지 기본수가 있다 이래 돼 있어. 자, 여기 뭡니까? 북한 택견에는 기본이 이제 발로 하반신 주로 다리를 걸어서 뭐 하고 좌우로 차서 넘어뜨린다. 이거는 조금 포괄적이지, 그지? 포괄적인데, 송덕기 택견에는 11가지 기본수다 해가지고 한번 보자고. 까끔다리, 안짱거리, 안우거리, 낚시거리, 명치기, 겨치기, 발따기, 발등거리, 무릎팍치기, 내복장 갈기기, 칼제비 이렇게 돼 있어. 여기에서 북한 택견하고 송덕기 택견하고 기본에서 좀 이렇게 좀 겹치는 것을 찾아보면 북한 택견에서 발로 하반신 주로 다리를 건다 했잖아. 여기서 그럼 다리로 거는 거 송덕기 택견에서 한번 찾아보자고. 11가지 기본수라고 하는 것 중에서 안짱거리, 좀 안우거리, 낚시거리, 그 다음에 여기 발등거리, 뭐 이 정도 우리가 상대방 어떤 다리에 대해서 이제 거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이제 까끔다리라는 것도 이제 상대방이 이제 뭐 정갱이 같은 걸 이렇게 뭐 발로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뭐 누르듯이 밟는 거다 이러는데, 이것도 상대방 다리에 대해서 이게 서 있는데 발차기는 내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뭐 그걸 뺀다고 해도 북한 택견에서 기본에서 상대방 이제 다리를 거는 것이 송덕기 택견에서도 확인은 됩니다. 1, 2, 3, 4 4가지가 그렇고, 그 다음에 발로 그러면 상대방을 좌우로 차서 넘어뜨린다. 이게 주로 몸통을 차는 거지. 몸통. 물론 얼굴을 찼을 수도 있겠다, 그지? 한번 찾아보자고. 그럼 발차기를. 그러니까 여기 까끔다리는 발차기가 아니고, 안짱거리, 안우거리, 낚시거리, 명치기, 이게 겨치기하고, 발따기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 무릎팍치기, 뭐, 무릎으로 친다. 이거는 발차기로, 우리가 이해하기보다 조금, 구분을 우선 해두고, 내복장 갈기기, 칼제비, 이래 돼 있어. 그런데, 조금 있다가, 송덕기 택견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내가, 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송덕기 택견에 있어서도 이 북한 택견처럼 상대방을 발로 차는 기술이 확인은 돼. 그 다음에 자 뭐 조금 더 이렇게 하고 잠깐만 이게 이제 공개적인 것이고 또 내 어떤 이제 명예라는 것도 있으니까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택견의 11가지 기본수, 까끔다리, 발장심으로 상대방의 무릎을 찬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 상대방 무릎 차는 거니까, 이거 상대방의 반신을 뭐 좌우로 차서 넘어뜨린다. 여기에는 좀 안 들어가는 것 같네, 그지? 요거는 우선은 빼두고. 안짱거리. 이거는 상대방의 발 뒷굽을 안에서 잡아 끌어 벌렁 나가 자빠지게 한다. 이거는, 이제 거리 기술이 맞지? 안우거리. 발바닥으로 안 복사뼈를 쳐서 옆으로 들뜨며 넘어지게 한다. 이것도 거리 기술, 뭐 하반신을 또 차듯이 거는 거지, 그지? 그렇게 하고 낚시거리, 발등으로 상대방 발 뒷굽을 밖에서 잡아 끌면서 뒤로 훌렁 넘어진다. 이래 돼 있어. 그거는 거리 기술이 맞습니다. 그 북한 택견하고 송덕기 택견이 이게 교차해가지고 확인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형태, 동작 기술이 있다.
그 다음에 명치기, 발장심으로 명치를 찬다. 이게 이제 발차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겨치기, 발장심으로 옆구리를 찬다. 2번. 3번 발따기, 발바닥으로 따기를 때린다. 3번. 그 다음에 발등거리, 상대방이 차려고 들면 발바닥으로 발등을 막는다. 내가 아까 저 발등거리를 이제 거리 기술이라고 했는데, 걸어서 상대방 넘어뜨리는 기술이 아니고, 우리가 저 태권도 할 때 이제 카트발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상대방이 딱 차려고 하는 거를 내가 먼저 이제 그거를 그 다리를 이렇게 탁 저 내밀어 가지고 이제 그거를 봉쇄하는 거지, 차단하는 거지. 그런 용도로 이제 발등거리란 게 있다고 합니다. 송덕기 태권에. 우리가 저 확인해 보자고. 그래, 발등거리는 상대방이 차려고 들면 발바닥으로 상대 발등을 이렇게 내밀어가 막는다. 그거야 이제 막기에 들어가. 발등거리 이거는 막기에 들어가. 자, 그 다음에 무릎 박치기. 상대방이 쳐서 들어오면 손으로 그 발 뒷굽을 다른 한 손으로는 옷을 막 붙잡아. 무릎 박치기. 옷을 잡아서 뒤로 넘어지면서, 그러니까 상대방 옷을 잡고 내가 공격하는 사람이 뒤로 넘어지면서 발로 늦은 배, 그러니까 하복부를 괴고는 받아서 넘긴다. 발등거리와 무릎 박치기는 다 같이 이게 수세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어떤 수비할 때 쓰는 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무릎 박치기, 옷을 잡아서 넘어지면서. 자, 그 다음에 내복장 갈기기, 발장심으로 가슴을 친다. 내복장 갈기기, 이게 이것도 차기에 들어가네. 그 다음 칼제비, 엄지와 검지를 벌려 상대방의 목을 쳐서 넘긴다. 이래 돼 있어. 칼제비, 상대방 이제 목을 쳐서 넘긴다. 이래 돼 있어. 그렇게 돼 있지. 그 다음에 여기 저 부원해가지고 영희 선생이 뭐라고 해뒀냐면, 칼제비는 택견에서 손만을 쓰는 단 한 가지의 수다. 이렇게 해서 적시를 해둬서, 칼제비는 손만 쓰는 단 한 가지 수. 그리고 송씨에 의하면, 이거는 저 조사 보고서에 있는 걸 그대로 내가 인용하는 겁니다. 송씨에 의하면 택견에는 20종류의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수도 좌우로 나누어서 20개종이니 왼쪽과 오른쪽을 가리지 않으면 반수로서, 그러니까 20종이 아니고 한 10가지 정도다 이거지. 별 한과 같다. 그 벼랑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럼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자, 송덕기 택견에서 11가지 기본수라고 하는 건데, 이게 11가지 다 기본수는 아닌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왜? 영애 선생이 밑에 이렇게 접시를 해뒀잖아. 송씨, 그러니까 송덕기, 그러니까 옹이, 내가 존칭은 생략한다 했으니까 송덕기 얘기로 기술이 20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것도 오른쪽 왼쪽 나누어서 20가지니까 한 10가지 정도, 그러니까 한 반 개 정도, 반수가 된다 이거요. 그러면은 송덕기가 그 당시에 정언한 기술이 11가지 기본수인데, 깎음다리 1, 2, 3, 4, 5, 6, 7, 8, 9, 10, 11, 칼제비까지 총 11수입니다. 그래서 11가지 기본수라고 하면은 그 외의 것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예용해 선생이 이런 거는 확인이 안 된다고 조사 보고서에서도 써. 자, 송 씨가 말하는 기의 기술의 20종류보다는 좀 더 많은 법이 있었을 법한데, 이건 영예 선생 생각입니다. 그런데 송득기를 이렇게 조사하고 이렇게 기술이 뭐 있냐 이렇게 자꾸 정리를 한 거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데 확인이 안 된 거지.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온전한 것을 알 도리가 없다. 지금에 와서는 이게 기술이 더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생각으로 이거 외에는 알 도리가 없다 이래서. 그러면은 11가지 기본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본수는 아니지. 기본적인 거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이어질 수는 있는데, 왜냐면 기본수가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고급적인 고급수가 있어야 되잖아, 우리 상식적으로. 그지? 근데 이거는 송득기를 통해 가지고 채집이 안 된 거요. 그래서 알 도리가 없다 이렇게 해둬서.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자. 북한 택견, 송득기 택견에서, 자, 좀 진도 빨리 나갑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발로 하반신 주로 다리 걸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거. 이게 아까 1, 안짱거리, 안우거리, 낚시거리, 발등거리, 이게 4가지, 그지? 4가지가, 발등거리나 맞게 들어간다 했으니까 한 3가지가, 여기에, 겹치지? 그 다음에, 발로 상대방을 좌우로 차서 넘어뜨린다. 차서 넘어뜨리는데, 여기 보면 발차기, 그러니까 명치기, 교치기, 발따기, 그 다음에 내복장, 내복장 갈기기, 이 4가지가 이 차기에 들어갑니다. 그래, 뛰어오르면서 차는 이런 기술은 아니야. 그래, 한쪽 발이 최소한 지면을 접촉한 상태에서 차는 거지. 그래서 이 북한 택견의 어떤 기본, 좌우로 차서 넘어뜨린다. 여기에 이게 공통된다고 봐야지.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북한 택견에서는 뛰어오르며 상대를 공격을 이렇게 한다. 그 다음 단계로 우리 이해할 수 있는데, 송득기 택견에서 이 11가지에서는 그게 확인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머지 까끔다리, 그 다음에 뭡니까, 안짱거리 뭐부터, 이거는 거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도 거리, 이거는 발차기, 우리가 다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발등거리나 이제 막기에 들어간다. 북한 택견에서는 막을 때 손으로 막아서 이렇게 밀어뜨리는 것이 허용됐다. 그리고 발로 막는 기술은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송득기 택견에서는 이제 발등거리라고 해서 태권도에서 이제 카트발 하듯이 이제 발바닥을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상대방 이제 이 발차기 하는 것을 막는 게 있었다. 이게 한 가지가 확인이 되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북한 택견에 북한 택견에는 이제 손으로 막는다. 상대 공격을. 그게 있는데, 송득기 쪽에서는 손으로 막는 기술은 확인이 안 돼. 우선 여기까지는. 그런데 송득기 택견에서 발로 이제 카트발에서 막는 게 확인이 되는데, 그건 이제 역으로 거꾸로 북한 택견 쪽에서는 확인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게 포섭이 될 수 있었을 것으로 이제 이해해도 될 듯 합니다. 왜냐, 자연스러운 거니까.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우리가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자연스럽다, 그렇지 않으면 인위적이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차에서 이런 어떤 이제 무의 종목들을 이렇게 추적을 해서 들어갈 때는 자연스러운 거, 그 다음에 인위성이 들어가 있는 거, 이거를 이렇게 성질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선은 그거는 내 얘기니까 우선은 빼고 객관적인 거 비교. 자,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지금 의아스러운 게 뭐냐면, 이 송득기 택견에서 쭉 내려오면서 다 북한 택견 척하고, 이게 어떤 동작 기술적, 그러니까 거의 유사한 형태에서 이게 사용이 될 수 있는 것들이 확인이 돼. 그러니까
북한 택견하고 송덕기 택견이 전혀 이게 이질적이다. 이건 아니요. 이게 같은 것으로 이해가 돼. 같은 종류로 이해가 된다고. 그런데 송덕기 택견에 쭉 내려가다가 이게 뭐지? 내복장 갈기기가 무릎팍치기. 무릎팍치기가 뭐냐? 내가 상대방 옷을 붙잡고 내가 내 스스로 바닥에 뒤로 넘어지면서 내 발로 상대방 복부를 딱 괴가지고 저 뒤로 이렇게 차넘긴다 이거요. 유도에서 우리가 배대 뒤지기 이런 얘기 하잖아. 그 기술을 하고 거의 같은 것을 이렇게 무릎팍치기라고 했네. 그런데 이거는 북한 택견 측으로 이해할 때는 이거는 수접이 택견에 들어가는 거지. 그지? 왜? 상대방을 절대로 잡아서는 안 된다 했잖아. 자, 그러면 이거는 또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어요. 택견이라는 것은 북한 택견도 경기 규칙에 의해서 이게 형태가 생긴 거고 이게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택견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 경기 규칙이 없다. 그럼 내가 발로 내 마음대로 찬다. 내 성질 나는 대로 막 주먹질하고 막 들이받아 버린다. 이거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없어. 자, 그런데 북한 택견도 이 경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형태를 이해할 수가 있고 송덕기 택견도 그 형태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기술들 외에 이질적인 무릎팍치기, 상대방 옷을 잡고 내가 스스로 뒤로 넘어지면서 유도에서 하듯이 막 배대 뒤치기를 했다. 이거는 경기에서는 이게 사용이 안 됐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한 측 이제 어떤 택견으로 이해할 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무릎팍치기가 송덕기 택견에서 그러면은 서울 지역에서 그거를 뭐 일상적으로 뭐 할 수 있었다. 상대방 옷을 붙잡고 막 배대 뒤치기도 하고 뒤로 넘어지면서 그러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예전에는 자 송덕기 형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일본식 이 도장에서 도장 문화로 도제식으로 이렇게 이게 배운 게 아닙니다. 산에 있는 그 잔디밭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곳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제 했다 이거야. 조금 이제 잘하는 사람 이제 택견꾼이라고 해뒀네. 배우다가 그 다음에 뭐 이제 또 이제 그런 식으로 배운 거예요. 그런데 유도에서 하듯이 뭐 그런 기술을 일상적으로 했다 하면은 그때 강제되는 이런 어떤 단체가 없었거든. 예를 들어서 실험협회다 그러면 실험의 기술은 1번부터 10번까지 이걸 해 강제가 됩니다. 이게 조직화가 되면 그러면은 개인이 마음대로 그런 기술을 두 사람이 겨루기 할 때 쓸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송덕기 옹이 이 택견을 배울 때는 그런 문화가 아니요. 그런데 유도에서 하듯이 배대 뒤치기로 막 하는 거 막 그거를 일상적으로 쓸 수 있었다. 경기에서도 썼다 이러면은 그러면은 저 상대방이 가만히 있냐? 목 잡고 쪼르기도 하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송덕기 이제 택견에서 무릎팍치기는 경기에서 쓰인 것은 아니고 뭔가 저 이제 경기할 때 쓸 수도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기술이 있으면은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이제 그런 정도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북한 택견에서 절대 손으로 쳐서는 안 된다 이래 돼 있어. 손으로 이렇게 치는 거는 공격수단에서 배제가 돼 있어. 그런데 송덕기 택견에서는 손으로 하는 게 딱 한 가지가 확인됩니다. 이건 예웅의 선생도 얘기를 했는데 칼잽이라고 해가지고
상대방 목을 쳐서 넘긴다. 조사 보고서 이래 돼 있는데 그 송덕기형 그 시연하는 거 보면은 주로 상대방이 차는 다리를 이렇게 한쪽 다리를 상대방이 차는 다리를 이제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다리를 걸어 잡고 이걸로 상대방 목을 밀어서 넘어뜨리는 형태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보고서상 이제 그냥 글자만으로 텍스트만으로 상대방 목을 쳐서 넘긴다 하면은 우리가 태권도에서는 이게 칼제비라고 이게 똑같은 용어를 쓰는데 그건 타격이거든. 그 상대방 목을 치는 거예요. 근데 송덕기 택견에서는 그런 용도로 확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전에 송덕기 옹이 그 시연한 영상을 확인해도 상대방 목을 이걸로 막 uk대를 막 친다 이런 거는 확인이 안 돼. 그건 이질적이야 굉장히. 그래서 칼제비 손을 사용해서 상대방 목 부위를 밀어서 그렇게 다리를 걸어 한쪽 다리를 막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중심을 무너뜨리는 그런 용도로 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홍해 선생 얘기는 송덕기 택견에서 손만 서는 단 한 가지의 수다 이래 돼 있어. 그러니까 북한 택견에서는 순전히 발로 차는 거지 공격을 할 때. 손은 그냥 방어할 때 정도 쓸 수 있어요. 그지? 우리 확인했지. 송덕기 택견에서도 이 손은 상대를 치거나 이런 용도가 아니야. 아까 칼집이 그것도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한 보조적인 어떤 용도로 쓰인 거지. 이게 칼집에다가 이 아금손으로 상대방 목을 울대를 친다 타격이 아니거든. 그래 그거하고는 구별을 해야 된다. 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송덕기 택견에서 손으로 하는 단 한 가지 수다. 이렇게 해서 딱 적시를 해둬서. 그러니까 송덕기 택견도 북한 택견처럼 주로 발이다. 주로 발로 상대방 다리 걸고, 뭐 발바닥으로 상대방이 차려고 하면 그거 이제 내밀어 가지고 차단시키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발로 상대방을 막 이쪽에 차고 저쪽에 차고 막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나 동작이 기술적인 것이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이질적이 아니고 이게 같은 종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두 가지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무예 종목에 대해서 기본적인 형태를 알고 그 다음에 동작 기술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동작들을 쭉 나열해 놓고 나서 이게 어떤 경우에 쓰일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게 물리적인 거잖아. 물리잖아. 그지? 사람이 움직이는 거. 이게 공간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동작 기술들을 쭉 다 모아놓고, 우리가 형태적인 것으로 거꾸로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북한 택견하고 송덕기 택견은 이 어떤, 기술적인 것을 이렇게 쭉 봤을 때 왜냐하면 송덕기 조사 보고서에서는 이 경기 규칙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종류로서 같은 경기 규칙, 그 유사한 경기 규칙에 의해서 이러한 상대방을 이래 하반신을 다리를 걸거나 그다음 발로 차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던